새벽마다 잠을 안 자는 거야 이분들이. 소음이 나. 말은 소음이지만 이상한 소음이 난다라는 민원이 관리소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 관리실에서 나를 이상하게 봤어. 네, 여기까지만. 안녕하세요. 아이고 피디님 오랜만이에요. 겨울에 선글라스는 참 신기하네요. 나이 먹으면 눈이 안 좋아. 눈을 보호해야 돼요. 이제 얼마 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선생님 나이 40대 아니세요? 누가 봐도 좀 돼 보이지 않아? 근데 마음은 항상 젊을 때랑 변치 않잖아. 마음처럼 안 되니까 이제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이 힘든 세월에 네. 그래서 돈은 벌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단기 임대를 안 했으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은 단기 임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단기 임대라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를 3년 전에 발견하고 그냥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해봤더니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개를 하고 있거든요. 7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다섯 때 개였나요? 5개였을걸요? 2개가 더 들어요. 네. 제가 근데 오늘 사무실에 왔었는데 네. 원래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담임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본캐가 아니잖아요. 네, 본 캐릭터는 따로 있죠. 이제 원래 간판 사업을 2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판 지식 알려주는 남자 간지남으로도 저희 아는 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판으로는 더 이상 영상을 안 찍을 예정이세요? 아 간판 찍어야죠.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호피드님이랑 또 간판에 관련해서도 재밌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간판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간판도 사람들 진짜 관심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이 왔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님들. 단기 임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지금도 잘 먹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은 딱 그거죠. 과연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단기 임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네. 그게 아닌 분이면 뒤로 가기 눌러도 되나요? 아니 들었으면 봐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네. 구독 한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대화하는 걸 못 봤을 수도 있어. 아니야.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단기 임대하고 네. 숙박업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임대는 임대업이잖아요. 주택 임대에 해당합니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에어비앤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나요? 숙박이열. 기준을 나눌 때 네. 숙박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업과 숙박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숙박업은 일일 단위로도 이제 숙박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 임대는 법에서는 사실은 권장하기를 30일 이상을 권장을 하는데 33M2라는 앱에서는 일주일 이상 빌려줘도 단기 임대로 본다라고 해서 그 앱이 활성화가 됐죠.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있을 건데 네. 나는 호텔이나 모텔 가기 싫어. 그래서 단기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지요. 숙박업과 임대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보통 숙박업은 주인이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은 주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거야. 근데 임대업은 이제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주거 침입이죠. 절대 그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지든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어메니티를 제공한다던가 수건을 제공한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있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이런 건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입주자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2인 기준이라고 하고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돈을 받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단기 임대에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그 좁은 공간에 10명이 들어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의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0명이 들어가면 이제 정해진 관리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 부담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원래 이거 다음 질문이었었는데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 숙박업이다. 호텔이나 모텔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수도 많이 썼다고 네. 수도세를 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임대는 대신 돈을 내야 된다. 단기 임대는 미리 책정한 관리비를 선지급 받습니다. 문제는 관리비를 너무 과도하게 쓰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될 수 있다고 고지는 해요. 근데 추가로 받기는 쉽지 않아요. 단기 임대와 숙박업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를 하든 전세를 하든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보증금의 유무인데 그 보증금이 월세 세입자가 나갈 때 집을 망가뜨렸으면 보증금에서 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3M2에도 보증금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면 임대업이 아니다.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그 규칙을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사람 건데 규칙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는 거지. 집을 빌려주면서 못 박으면 안 돼요, 이런 협의를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협의는 있으나 규칙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건물 자체에서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런 건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외로우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데려와야지. 이건 번외이긴 한데 혹시 지금 7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 목적이 내연녀를 여기서 침투시켜 놓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고, 너무 젊은 커플이 한 달간 임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젊은 커플이다 보니까 새벽마다 잠을 안 자는 거야, 이분들이. 소음이 나. 말은 소음이지만 이상한 소음이 난다라는 민원이 그렇죠. 관리소에 들어가서 젊으니까 새벽에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음 아니야. 새벽 3시에 아이, 관리실에서 나를 이상하게 봤어. 네, 여기까지만.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죠. 앱 자체에서 성인들만 가입이 되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진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전대차 동의 문제. 요게 이제 숙박업이랑 임대업이랑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에어비앤비도 전대차 동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전대차 동의를 왜 받아야 되느냐면 안 받았을 경우에 내가 빌려가지고 또 빌려준 건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도난이나 어떤 그 안에서 인명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한테 빌려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전대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계약 해지 부분. 근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대차는 기본적으로 받아서 해야 된다. 최근에 제일 문제된 게 하나 있었어요. 국가에서 주는 공용임대주택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한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대차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퇴거 사유가 됩니다. 전대차를 받아놓으면 다양한 플랫폼에 등록을 하는 것도 문제없죠. 한 달 살기 리브 애니웨어라든가 자리톡이라든가 요즘에 엔코스테이라든가 다양한 단기임대 플랫폼이 늘어났어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여기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맞아요.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됩니다.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집도 처음 상태 그대로 정말 깨끗해요. 항상 들어가면 항상 쾌적합니다. 청소 끝나고 나면.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단기 임대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월세를 밀릴 일이 거의 없죠. 전대차를 줘도 됩니다. 2026년 단기 임대 계속 진행해도 되고 앞으로 좀 더 번창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임대가 알려진 게 3년 정도 됐습니다.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 보면 단기 임대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모든 단기 임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사실은 오픈해도 공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수익성 악화와 손해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선택이 엄청 중요한데 그 지역 선택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요. 그런데 2026년 단기임대 시장이 괜찮느냐 봤을 때 약간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잘 되는 데는 잘 된다고 보고 있고 공실이 없어요. 여전히 그게 부족한 거죠. 그런데 순이익이 100만 원 나던 게 90만 원, 8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단기 임대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임대 비용이. 그렇지만 여전히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관리하기 편한 사업인 거는 맞다. 결론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버전으로 올해 목표가 있으신지. 제가 단기 임대 선생님으로 유튜브를 한 지 1년 정도 네. 됐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7개를 하고 있는데 10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이걸 컨설팅을 받거나 수업을 듣고 오픈하시는 분들이 벌써 뭐 5, 60개 이상 오픈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분들의 플랜 B, 플랜 C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2026년 목표입니다. 강의를 네. 인기가 좀 많아요. 한 달에 몇 번 하시죠? 한 달에 보통 2번에서 3번 오프라인 강의만 합니다. 온라인을 안 하는 이유는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게 많은데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좀 있고요. 집중도 문제도 있고 정말 중요한 노하우를 온라인에서 풀면 이게 복사돼서 나가는 게 사실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만약에 원하시면 30명 모이면 가실 생각 있으세요? 당연히 가야지. 불러주세요.